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금천 50플러스에서 카메라 영상 촬영하고 편집하는 과정 오늘 개강을 했습니다. 수업 전에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했는데 카메라의 기본적인 기능,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를 내가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설정하는 방법들,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오늘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영상을 편집하기 전에 기획하는 방법, 어떻게 콘텐츠를 기획할 건지, 그 다음에 스마트폰 말고 뭐 캠코더라든지 일반 디카에도 영상 촬영 기능이 있으니까는 그런 이제 일반적인 카메라를 갖고 오실 분들은 갖고 오셔도 됩니다. 그런 거를 이따 이제 3시에 쉬는 시간 끝나고 나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주 마지막 주까지는 이제 영상 편집 키네마스터를 이용해서 영상 편집하는 거를 쭉 이어서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카메라 앱을 한번 실행해 봐 주실래요? 혹시 아이폰 쓰시는 분 있으세요? 아이폰? 안드로이드 폰 다 쓰시는 거죠? 네. 아이폰하고 이게 기능이 좀 달라서 그래서 여쭤봤던 겁니다. 여러분들 얼굴은 안 나오게 제가 촬영할 거니까는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지금 이 화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영상 화면의 비율을 잘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모니터가 비율이 어떻게 돼요? 9대 16, 16대 9죠? 텔레비전도 16대 9고 이 빔 프로젝트도 9대 16, 16대 9고요. 우리 스마트폰은 세로로 보면 9대 16, 가로로 보면 16대 9잖아요. 요 상단에 나와 있어요. 9대 16이라고 써 있는 거 보시죠? 여기를 누르시면 3대 4로 되어 있는 분도 있어요. 3대 4는 화면이 옛날 우리 브라운관 텔레비전 있잖아요. 그 비율이에요. 이거로 촬영하시고 나면은 유튜브나 블로그에다 올리게 되면은 안 예뻐요. 화면이 꽉 안 차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뭐로 바꾼다? 9대 16. 자, 우리가 이제 셀피라고 하는 거를 보면 이렇게 해서 내가 나를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잠을 못 잤는 얼굴이 영 아니네. 그런데 여기가 3대 4로 돼 있는 분도 많고요. 이게 풀로 돼 있는 분도 있어요. 풀은 화면을 처음부터 다 쓰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이게 나쁜 거는 아닌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16대 9나 9대 16으로 보니까 풀로 놓지 마시고 9대 16이나 16대 9로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타이머가 2초로 되어 있는 분도 있어요. 간혹. 이 타이머는 0으로 바꾸세요. 타이머가 되어 있는 분들은요. 자, 보세요. 내가 나를 찍을 때 이 거리가 멀면 어떻게 돼요? 이 셔터 누르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2초로 놓고 나서 셔터 누르고 2초 후에 착각 찍히니까 그러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핸드폰마다 약간 다른데 여기다가 제가 손바닥을 갖다 놓잖아요. 뭐가 위에 상단에 뭐 시계처럼 돌아가는 거 보셨어요? 손바닥을 갖다 대면은요. 나를 인식을 해요. 근데 손바닥을 놓인 상태로 촬영하면 내 손바닥이 촬영되니까 시계가 돌아갈 때 손을 내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찰칵 해도 내가 나를 찍어요. 또는 김치 해도 나를 찍어주는데 이거는 모델마다 찰칵이나 김치라는 소리를 인식 못하는 카메라도 있습니다. 내 손바닥을 내밀면 보통 내가 나를 찍어줘요. 자, 그거는요. 요 왼쪽 상단에 톱니바퀴 그림 보이세요? 예, 걔를 눌러보세요. 이 카메라 설정하는 환경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여기를 잘 보시면은 제일 위에서부터 볼게요. 장면별 최적 촬영이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도 돼 있나요? 이게 이렇게 선택이 돼 있으면 좋아요. 촬영고도 추천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QR코드 스캔이라고 하는 게 활성화되어 있으면 편해요. 근데 혹시나 내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너무 오래된 거야 그러면 QR코드 스캔을 인식을 못하는 그런 기능이 없는 핸드폰 모델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건 네이버에 가서 QR코드로 스캔하실 수는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워터마크라고 하는 거 있어요. 워터마크. 워터마크라 된 거를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나서 워터마크라는 걸 꾹 누르면은요. 요 밑에다가 전 제너럴 앤 가디언이라고 제가 영어로 써놨어요. 여기다가 내가 직접 글자를 쓸 수가 있어요. 아름다운 봄날에 뭐라고 이렇게 편집을 해서 쓰면은요. 사진 밑에 내가 입력한 문구가 찍혀 나오는 거예요. 같이. 아니면 여기다 날짜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날짜도 나오겠죠. 시간하고. 날짜하고 시간은 좀 안 이쁘더라고. 그래서 여기다가 직접 추가한 정보를 편집을 해서 글자를 써놓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걸 안 하시면 안 나오는 거고 이거를 활성화시키면 돼요. 그 다음 중요한 거 여기 보세요. 보이는 대로 셀피 저장이라는 거를 활성화시키면 절대로 안 됩니다. 보이는 대로 셀피 저장 혹시 활성화되어 있는 분 있으세요? 해제하세요. 설명은 드릴 거예요, 제가요. 그럼 QR코드 스캔은 오늘로 해놨고 예, QR코드 스캔은 활성화가 돼 있는 게 수월한데요. 이 기능이 없는 모델도 있다라는 거는 있어도 눌러도 안 되는. 안 돼요? 네. 셀프에서 언어로 가져갔나요? 시켜놓고 한번 자 이거를 놓고 이렇게 촬영을 해볼게요. 이렇게 놓고 나서 제가 저를 촬영을 할 건데요. 그냥 촬영하면 잘 모르니까는 제가 어떤 종이를 하나 이렇게 놓고 찍어 볼 거예요. 글자가 있죠, 그렇죠? 근데 제가 저를 찍잖아요. 찍은 사진을 보면은 글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거울에 비친 것처럼 찍혔죠. 이건 삭제할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보이는 대로 셀피 저장을 해제하고 나서 이제 사진을 찍어 볼 건데요. 찍고 나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정확히 보이죠? 혹시 여러분 유튜브 영상을 보시다 보면 먹방 하시는 분들이 식당 메뉴판 뒤에 배경을 놓고 먹는 장면을 촬영을 하는데 그 메뉴판 글자가 뒤집혀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보이는 셀피 저장을 해놓고 나서 먹방하는 걸 촬영하다 보니까 뒷 글자가 거울에 반사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는 메뉴판의 금액이 얼마인지를 내가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본다지 불편해. 누가 나를 찍어주면 상관없는데 내가 나를 찍을 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는 보이는 셀피 저장은 반드시 안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손떨림 보정이라는 거 있죠? 요거를 활성화 시켜주면 좋은데 배터리가 좀 빨리 닳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전증 있는 분들 있잖아. 막 흔들리는 분들 있잖아요. 떨릴 때 막 찜박질하다가 촬영하면 아무래도 흔들리죠. 그러면 어떻게 찍는 게 제일 좋으냐면 의자나 또는 이런 벤치 같은 데 앉아서 기대 갖고 찍으면 흔들림이 덜 하겠죠. 그렇잖아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자동 HDR이라는 거 요거 활성화 시켜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HDR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용어가 돼 있는데 여러분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시면 이 동굴 밑에 보면 어둡죠. 근데 동굴에 이렇게 빛이 쫙 들어오는 영상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두운 데와 밝은 데가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데 잘 보이거든요. 근데 사진은요. 밝은 데와 어두운 데가 동시에 안 나와요. 본래 사진은 빛을 평균을 내서 평균값으로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은 데는 어둡게 나오고 어두운 데는 밝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밝은 데를 어둡게 하려고 그러면 어두운 데는 더 어두워져요. 근데 HDR 기술이 이제 발전이 돼가지고 현재 HDR이 이제 10 기능까지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 텔레비전 사실 때도요. HDR 기능이 다 돼 있어요. 요즘 판매하는 텔레비전에는. 이게 스마트폰에도 들어가 있더라고 이 기술을. 저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제가 집에서 쓰는 캠코더는 HDR 기능이 없는 구형 캠코더예요.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새벽에 동트는 장면을 찍으려고 그러면 햇살은 밝은데 주변은 어둡잖아요. 영상이 엉망진창으로 나와요. 근데 HDR 기능이 지원되는 카메라 캠코더로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두운 부분에서 해가 쫙 올라오는 장면이 기가 막히게 나온단 말이에요. 요거는 활성화 시켜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수직 수평 안내선 요거 꼭 해놓으세요. 수직 수평 안내선은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가로 세로 이렇게 선이 가 있죠. 격자가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제가 천장 저 라인에 맞췄거든요. 상단에 천장 라인에 맞췄어요. 이걸 삐딱하게 찍으면 안 되죠. 삐딱하게 찍으면 안 되지. 이렇게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내선을 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물을 찍을 때는요. 우리가 증명사진은 사람을 정면에서 찍지만 일반적인 사진에서는 정면을 놓고 찍는 사진이 없어요. 요 모서리 만나는 점이 있죠. 격자선이 만나는 점. 여기 황금분할 구역이라 그래요. 여기에 피사체가 오게끔 찍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왼쪽을 바라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오른쪽은 막혀있고 왼쪽이 좀 열려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사람을 놓고 찍으면 되겠지. 왼쪽 시선을 바라보게끔. 그렇게 찍어주면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기능이 있는가 좀 볼게요. 환경 설정에서 들어가시면은 대상 추적 AF라는 기능이 있는가 있으면 활성화 시켜주면 좋습니다. 대상 추적 AF, 오토포커스라는 기능인데요. 우리 아이들, 아장아장 기어다니는 아이들이나 집에 이제 반려동물들이 있잖아요.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또 거기 서봐 그러면 애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때 이제 촬영을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여기 가운데가 이제 이렇게 여기 초점이 있거든요. 요거다 이제 딱 누르면 초점을 잡는 거예요. 강아지 여기 있다. 그럼 여기다 이제 손으로 딱 눌러주면 초점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되면 강아지가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걔를 따라가요. 초점이. 카메라로 움직여줘야 되겠죠. 카메라도 움직여주는데 여기 오면 초점을 여기 잡아야 되고 여기 오면 초점을 여기 잡아야 되는데 귀찮잖아요. 초점을 딱 잡으면 강아지가 움직이면 강아지 움직이는 방향대로 따라갈 거 아닙니까? 카메라가. 그럼 초점이 자동으로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아이들 뜀박질 놀이터에서 막 애들 노는 장면들 찍을 때 애들이 뛰어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촬영해 주시는 분이 피사체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때 아무래도 추적을 자동으로 오토포커스 맞춰주니까 수월하지. 위치 태그는 뭐냐면요. 여기 금천구잖아요. 이 금천구 위치가 자동으로 여기에 기록이 돼요. 자, 제가 이거를 해제하고 한번 찍어 볼게요.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 다음에 위치 태그를 설정해 놓고 나서 사진 하나 또 찍어 볼게요. 이걸 딱 찍었어. 그러면 이제 촬영한 사진을 보면 요거는 사진이 이렇게 끝났어요. 근데 이 사진은 금천구 독산동 293에 14라고 찍혀 나왔어요. 위치가. 위치 태그. 우리 위치가 설정해 놨잖아요. 스마트폰에. 그러니까 내가 현재 촬영한 위치가 어느 동네인지, 부산인지, 인천인지, 만리장성에 가서 찍은 건지, 중국인지. 식당에 갔더니, 중국 식당에 갔더니 만리장성 그림이 쫙 있길래 그걸 배경으로 찍었어. 근데 거기가 종로구야. 그러면 종로구로 나오겠지. 만약에 내가 중국에서 찍었으면 중국 어디라고 나오겠지. 그럼 일일이 체크 안 해놔도 되는 거네요. 사진을 띄우면? 그러니까 이제 위치 태그만 설정해 놓고 찍으시면 내가 영국에서 찍었는지 일본에서 찍었는지 서울 지방 우리나라 어디서 찍었는지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서울에서 찍은 게 이렇게 여러 개가 있거든요. 여기요.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이거 독산동에 아까 제가 찍은 사진이고 이거는 강서구에서 찍었네. 강서구에서.
이거는 강서구, 이거는 용산구 서계동. 어르신 복지관에 이제 스마트폰 강의를 하러 갔는데 엘리베이터에 식단표가 있길래 찍어봤어요. 여기 이제 위치가 기록이 되거든요. 요것도 서계동.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위치 정보가. 이거는 그냥 언어로 계속 해놓는 게 좋겠네요. 20대는. 해놓으신다고 좋다라는 건 아니고요. 나쁠 건 없죠. 예, 예전에 한인에 어디서 찍었는지 모르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렇지. 내가 이거 찍긴 찍었는데 이게 집에서 찍었는지 친구 어디 뭐 놀러가 어디서 찍었는데 이게 부산인지 인천인지 대구인지 광주인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위치 정보가 있으니까 어떻다? 아, 이거는 내가 어디 금산에 가서 찍었구나 라고 나오지. 그 수월하다는 거지. 이걸 누르니까 이상한 요게 나오니 허용을 해야 되는데. 아, 이거를 처음에 하시게 되면은요. 위치 기능을 설정을 하느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렇죠. 그 셋 중에 제일 위에 거. 네. 요 카메라 기능에서 카메라에서 촬영할 때만 위치를 저장하면 되죠. 앱 사용 중. 예, 웹 사용 중에만 설정하게끔만 눌러주시면 두 번 다시 안 물어봐요. 그거 설정해 놓은 게 그렇게 좋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돼 있네요. 음성 명령으로 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촬영 방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촬영 방법을 누르시면은요. 손바닥 내밀기가 있잖아요. 셀피, 셀카를 찍을 때 내가 손바닥을 내밀면 그때부터 촬영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음성 명령, 김치, 찰칵이라고 해도 촬영이 되는데 이 기능이 없는 카메라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없는데요. 플로팅 촬영 버튼은 활성화시키지 마세요. 보기 싫더라고. 지저분해. 이걸 해놓으면은요. 셔터가 여기도 돌아다니고 요 밑에 셔터가 있잖아요. 이거 눌러도 촬영이 돼요. 이게 돌아다니까 지저분하더라고. 그래서 그것만큼은 제가 안 해요. 여기 촬영 버튼에 촬영 방법에서 플로팅 촬영 버튼은 안 한다. 그 다음에 셀카봉으로 촬영할 때 특히 길이가 머니까 내가 나를 못 찍잖아요. 그러니까 손바닥 내밀면 나를 찍어주니까 도움이 되지.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쓰던 핸드폰에는 이런 기능이 없다 보니까는 5초 타이머를 눌러놓고 이제 셔터를 눌러놓고 길게 내밀면 5초 후에 나를 찍어주니까 아니면은 이제 그런 경우는 있어요. 저 거리가 먼 곳에 내가 뭐를 찍고 싶은데 리모컨이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5초 타이머를 놓고 눌러놓고 셀카봉으로 길게 내밀어서 찍을 수밖에 없겠지. 그때는 타이머를 써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땐 타이머가 필요 없죠. 손바닥 내밀기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수월하게 찍을 수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SD 카드라고 들어보셨어요? 마이크로 SD 카드? 이게 있으신 분들은 SD 카드에 촬영이 되고요. 아니면 대부분은 내장 저장 공간에 촬영이 돼요. 근데 갤럭시 S21 이후로부터는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없습니다. 스마트폰에. 그러니까 저는 20이니까 슬롯이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 SD 카드를 사서 별도로 넣었어요. 내장 저장 공간이 용량이 크지 않다 보니까 동영상이나 사진 찍다 보면 저장 공간이 없어서 못 찍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갤럭시 S24 이제 내년에 25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용량 큰 거를 사야지. 내 사진을 많이 찍는다 그러면. 아니면 찍고 나서 주기적으로 내 컴퓨터로 백업을 받아놔야지 사진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람 하나, 사람 둘 이런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1x, 0.5, 5 뭐 이런 거 있죠. 0.5라는 거는 광각이라 그래. 광각. 넓게 찍을 때. 단체 사진 찍을 때 좋잖아요. 5는 뭐야? 줌. 확대해서 찍는 거죠. 손으로 이렇게 펼치면 확대가 돼요. 야, 이건 뭐야? 이게 우리 바닥재인데 바닥재가 원래는 이렇게 보이는 건데 제가 확대를 했더니
이렇게 나와. 이야, 무슨 추상화 작품 모습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이때 이걸 찍고 나서 이게 뭐게 하고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 모르지. 이렇게 보면 알겠지. 여기는 바닥을 이렇게 해놨구나 라고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손 쫙 피면 저는 50배까지 나와요. 50배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축구장이나 야구 경기장 같은 데서 저 앞에 있는 선수의 모습을 찍으려 그러면 망원렌즈를 촬영했단 말이야. 망원렌즈로. 근데 50배 줌이 되니까 웬만한 건 다 촬영이 되지. 근데 이제 이때 가장 불편한 게 뭐냐면 흔들림이 주의해야지. 흔들림. 흔들려 버리면 꽝 되는 거지, 사진이. 우리 스마트폰에도요, 별도로 렌즈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클립으로 해서 렌즈를 팔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게 이제 필요해서 사갖고 써봤는데요. 시원치 않아.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사진 같은 거 전문적으로 뭐 작품을 찍을 때 되면 일반 카메라 갖고 나가죠, 밖에. 망원렌즈 뭐 이런 거 다 챙겨가지고 몸도 무거운데 카메라 가방 하나 올려매고 나가려면 삼각대까지 이제 들고 다 나가려고 그러면 집 나가는 줄 알지, 집에서는. 작품 사진 찍으려면 그렇게 나가야지. 뭐 설악산에서 일출장면 찍는다고 한겨울에 배낭 짊어졌지, 카메라 가방 삼각대 짊어졌지, 몸도 무거운데 거기까지 올라갔어. 새벽에 도착해서 삼각대 펼쳐놓고 딱 찍으려고 그랬더니 구름이 껴가지고 일출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동료분들은 하룻밤 자고 다음날 찍겠대. 저는 못 있겠더라고. 그냥 내려와 버렸어요. 제일 화가 날 때는 언제냐? 정동진에서 일출 장면 찍으려고 갔는데 삼각대 펼쳐놓고 딱 이제 셔터 누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방문객들이, 여행객들이 오면서 셀카봉 쭉 펴가지고 삼각대 펼쳐놓은 카메라 탁탁 치고 가거든. 화가 나지. 근데 더 화가 나는 건 뭐냐면요, 찍었어. 그 사람들도 찍어놓고 나서 에이 엉망으로 나왔네, 또 찍는데. 자기는 못 찍었다고 치지만 딴 사람들 찍으려고 하는데 다 망쳐놨잖아. 전 예전에 카메라 많이 들고 다녔어요. 근데 어떤 계기로부터는요, 절대로 카메라 안 들고 다녀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찍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먼저 내 눈에 담아야 돼, 눈에. 정동진의 일출 장면을 보고 싶으면요,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정동진 일출 장면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 되잖아. 사진 나가서 나도 못 찍어, 남도 못 찍게 방해나, 내 눈에 담지도 못했어, 사진 작품도 안 남았어, 뭐하러 간 거예요, 정동진에? 정동진 식당에 가면요, 물가 너무 비싸. 불편해요, 솔직히. 그래서 여행 갈 때는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 그리고 조용히 가서 내 자리에 놓고, 요즘 셀카봉 잘 나오거든요. 길게 나오니까 그거로 놓고 내가 찍어도 되고, 동영상으로 찍던 셀카 뭐 사진을 찍던, 찍고 나서 이제 집에 오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더 많은 사진을 보고 싶으면 검색해보면 다 나오잖아요. 유명한 작품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굳이 카메라 갖고 나가서 고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요 환경 설정에 있는 거는 요 정도만 설명드려도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상 추적 그런 거 자꾸 그게 대상 추적은 네. 활성화가 안 돼요? 네. 잠깐만요. 제가 뭘 건드려 가지고 카메라 연결이 끊어졌네요. 장면별 최적 촬영이라는 거 활성화 시켜주시고, 촬영 구도 추천, QR코드 스캔, 워터마크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이는 셀피 저장은 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제가. 손떨림 보정 기능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배터리가 좀 빨리 닳는다라는 거. 대신에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하실 때 뻣뻣하게 해서 사진 촬영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의자에 앉거나
어디 기대거나 이렇게 해서 찍으시면 흔들림이 좀 덜 하겠죠. 그렇죠? 그런 거 연습하시면 되고요. 자동 HDR 기능 활성화 시켜주시면 좋고, 수직 수평 안내선 해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촬영 방법에서 아까 손바닥 내미는 기능이 있다 그랬죠? 그거 알고 계시면 수월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카메라 화면 상단에 보면은 플래시 하는 거 있어요. 플래시 번쩍거리는 거는 발광 금지. 플래시가 번쩍거리면 안 좋아요. 특히 어린아이들이나 있을 때. 그 다음에 타이머 기능 굳이 안 해놓으셔도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6대 9, 4, 뭐 3대 4 이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대1로 찍어야 될 때가 있어요. 1대1. 여러분 인스타그램이라고 들어보시죠. 인스타그램? 이거는 1대1로 찍은 게 가장 예뻐요. 인스타그램은 1대1로 찍어야 되는데 물론 찍고 나서 올리고 나서 그걸 잘라도 돼요. 상관없습니다만 대부분은 다 9대16, 16대 9로 촬영하시더라 하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있는 카메라 모델에는 여기에 30프레임, 60프레임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거를 좀 메모를 해드릴게요. 프레임이라는 게 있어요. 3프레임에는 이제 30프레임이 있고요. 60프레임이라는 게 있는데요. 30프레임이라는 건 뭐냐면 1초에 30커트를 촬영해서 영상으로 저장한다라는 거죠. 정확히는 29.970이에요. 어디 갔어? 29.970이거든요. 영화는요. 영화는 24프레임입니다. 영화는 24프레임이고요. 드라마는 30프레임으로 찍어요. 여러분들 영화를 보시면 영화하고 드라마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예전에 아이리스라는 드라마 있었어요. 그게 영화 촬영하는 카메라로 작업을 한 거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드라마는 왠지 영화 같은 느낌이 나왔었어요. 24프레임으로 찍어서 그런지. 그럼 여러분들 30프레임하고 60프레임 차이가 뭘까요? 30하고 60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60이 자연스럽다. 부드럽다. 요즘 분수 같은 거 이렇게 나오면 애들 분수대 가서 이렇게 물놀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촬영할 때 60프레임으로 찍으면요. 더 멋있어요. 60프레임으로 찍은 거를 2배로 늘리면 어떻게 되죠? 2초 동안 나오는 거죠. 그럼 30프레임을 찍은 것처럼 2초가 나오는 거예요. 특히 애기들 하품하는 장면이 있죠? 애기들 응가하려고 막 얼굴에 힘쓰는 거 있죠? 60프레임으로 찍으면요 너무너무 예뻐요. 아기들은요 다 예쁘잖아요. 근데 애기들이 재채기 하거나 코가 이렇게 방울처럼 맺히는 장면 같은 거라든지 애기들은요 막말로 똥 싸는 것도 이뻐요. 애기들은 다 이뻐요. 그 효린의 민박이라는 예능 프로가 있었어요. 그 2편에서 그 이효리 씨가 거기 이제 그 알바 직원으로 나온 그 연예인이 있어요. 눈 내리는 날 제주도에 눈이 오니까는 그 출연자가 눈을 맞으면서 눈을 막 뛰어다니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걸 60프레임으로 찍었어요. 그래서 그 방송국 직원들한테 영상 편집하는 걸 배워서 이상순 씨가 밤새 편집을 해가지고 그걸 띄워주더라고. 거기 나와 있는 그 출연자가 그 영상을 보면서 이효리 씨가 이제 선배고 언니니까는 언니가 나를 잃기 위해서 잘 촬영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눈물 흘리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더 부드럽고 좋아요. 여러분 초고속 카메라 초고속 카메라? 그 도마뱀이 물 위를 막 뛰어가는 장면 있잖아요. 그게 1초에 2만 프레임으로 찍은 거예요. 2만 프레임.
2만 프레임 초고속 카메라는 KBS 방송국밖에 없대요. 물이 담기는 물풍선을 화살을 쏴서 화살이 통과하는 장면을 찍었는데요. 여러분 물풍선이 터질 때 어떻게 터지는지 못 보셨죠? 우리 눈에는 물풍선이 터지면서 물이 팍 터지는 걸로 나오잖아요. 근데 2만 프레임 초고속 카메라를 찍으니까는 그걸 봤는데 물풍선이 터지면서 풍선이 먼저 튕겨나가요. 물 모양 그대로 있습니다. 겉에 싸고 있는 풍선 먼저 뜯어지고 나서 물 모양 그대로 있는데 나중에 물이 터지더라고. 근데 우리 눈은요 15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15프레임보다 더 높은 30프레임, 60프레임은 눈으로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뱀이 물리를 뛰어가는 장면을 우리 눈으로는 봐도 못 느낀다는 거지. 근데 초고속 카메라를 찍은 걸 보니까는 감동적이다라는 거지. 근데 지금 제 스마트폰에는 이 프레임 설정하는 기능이 없더라고요. 예전 카메라 스마트폰에 있었는데. 저희들도 없겠네요. 그러니까 60프레임이 있으면 60프레임으로 찍으면 좋은데 평상시는 30프레임을 찍으시고 근데 그걸 어떻게 찾아요? 그걸 설정하는 기능이 없는 카메라들은 못하는 거고 있으면 30, 60이라고 써 있는 거를 터치하면 그거로 촬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 촬영할 때는 30으로 찍는 게 좋고 60으로 찍으면 용량만 드러나지. 혹시 여러분들 영상기 필름 보신 적 있어요? 영상기 필름? 영상기 옛날에는 영상기 필름을 돌려서 영화를 틀어줬잖아요. 네. 그 한 카트 한 카트 찍은 24장이 모여 1초 영상이 되는 거예요. 영상기 필름은 24카트가 1초 분량이에요. 그러면 2만 배짜리 그 초고속 카메라 찍은 거는 필름 2만 장이 모여서 1초가 되는 거죠. 그걸 빠르게 돌리니까 2만 카트가 돌아가니까는 1초 영상이 나오니까는 순간순간에 체크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그 키네마스터라는 프로그램에 가서는요. 영상을 늘리면 돼요. 그럼 늘어져요. 그 슬로비드처럼 보일 수가 있죠. 그 프로그램은 무료인가요? 예. 프로그램 무료인가요? 키네마스터라는 프로그램을 갖고 할 건데요. 키네마스터가요. 요금제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연구용이라 그래서 19,000원인가를 사면 평생을 무료로 쓰는데 예전에 이게 바뀌었어요. 한 달, 1년 해갖고 1년마다 계속 갱신을 해야 되니까 저도 구매해서 몇 년을 쓰다가 취소해 버렸어요. 매년 2만 원씩 내기가 부담스럽더라고 솔직히. 저는 키네마스터로 수업할 때만 쓰지 편집할 때 집에서는 컴퓨터 PC로 영상 편집을 하니까는 굳이 이거를 사기가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구매를 해서 쓰시면 혜택은 많아요. 유료 구매자들만 쓰는 기능들이 따로 있어요. 근데 저는 예전에 그걸 다운로드 받아서 설정해 놨기 때문에 지금은 쓸 수가 있는데 이 앱을 지우고 다시 설치하면은 그 기능은 다시 쓸 수는 없겠지. 키네마스터는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검색하시면 떠요. 그래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테고요. 숙제를 제가 하나 내드릴 텐데요.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 그 다음에 공원에서 산책하는 주민들, 도로에서 지나가는 차량들, 이걸 찍어보세요. 그러나 주의사항은 아이들이나 주민들 얼굴이 직접적으로 나오면 안 돼요. 물론 지우면 되지만 초상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초상권. 초상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 그 페이스북에 보면은요. 아이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올려도 처벌받는데요. 아이들이 동의를 한 건 아니잖아. 특히 목욕하고 나와서 거울에서 이렇게 애를 안고 애들 뻘거벗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거울에 비친 모습을 찍었단 말이야. 그래서 올려놨더니 경찰이 체포해 가더라 이거지. 아동학대. 근데 이제 남자애들은 또
뻘거벗고 이렇게 노출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더 심각한 범죄로 처리가 돼서 굉장히 무섭대요. 그러니까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을 찍는데 아이들이 찍는다고 카메라 들이대면요. 저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아이들 노는 장면을 찍으면요. 엄마들이 난리 날 거예요. 어떤 아저씨가 와서 자기 찍는다고 애들이 대번에 엄마한테 일러요. 경찰이 출동하고 난리가 나는데 어머님들이 찍는 거는 주부님들이 여성분들이 찍은 거는 왜 찍냐고 또 이제 물어보면 애들 너무 예뻐서 찍는데 애들 얼굴은 안 나오게 찍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되거든요. 공원에 산책하는 모습들 그냥 멀리 있는 모습 찍으시면 돼요. 옆 사람 찍으면 싫어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운동장에 저는 집 앞에 공원이 하나 있어요. 호수공원이 있어서 저희 아파트 제가 12층에 사는데 거기서 내려다보면 보이거든요. 이제 그런 걸 찍어도 되고요. 비 오는 모습 있잖아요. 우산을 쓰고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으면 우산에서 빗방울 떨어지는 투둑거리는 소리도 들어가겠죠? 그것도 괜찮고요. 백색 소음이라 그랬죠. 옛날 양철 지붕에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 있잖아요. 그 백색 소음이라 그래서 공부할 때 그걸 틀어놓고 공부하면 공부하는 능률이 오른다고도 그래요. 그 다음에 멀리 있는 장면을 찍는 것도 괜찮고요. 도로에 지나가는 차량들 찍게 되면은 차가 빨리 가는 경우도 있고 천천히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차량 번호들이 나온 거는 다 우리가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해줘야 돼요. 여러분 네이버에 가면 네이버 지도에 가면 그 현재 위치 같은 거를 그 차량을 실시간이 아니고 예전에 이제 그런 모습들 도로를 보여주는데 사람들 얼굴 다 모자이크 하거든요.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일일이. 이 차량이 지나갈 때 차량 번호가 찍혀 있는 거는 차량 번호 다 모자이크 해놓거든요. 그런 것도 배우겠지만은 그냥 주변에 있는 모습을 찍어보세요. 그런데 이게 뭐 2, 3초 찍는 게 아니라 뭐 한 3분에서 5분 정도. 길게 찍는 거죠? 어려워요.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놓고 그냥 찍으시면 돼. 저 공원에서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모습을 찍어보기도 좋고요. 예전에 그 공원에서 이렇게 비 오는 날 옆에 풀이 자라고 있는 걸 제가 손으로 가면서 그 풀들을 이렇게 손으로 스치고 지나가는 걸 제가 찍어봤어요. 찍은 다음에 집에서 편집하려고 보니까 멋은 없더라고. 근데 거기다 음악을 집어넣으니까 볼만은 하더라고.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그 분수대 같은 데 물 막 올라오는 데서 애들 노는 장면 같은 거 찍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좋은데 애기들 얼굴이 직접적으로 확대돼서 나오는 거는 별로 안 좋으니까 멀리서 찍으시는 것도 좋고요. 그런 것도 한번 찍어보세요. 그 다음에 집에 반려동물이 있으면 강아지나 고양이는 초상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모습을 찍으셔도 좋아요. 저는 이제 강아지나 뭐 고양이를 키워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영상들 보면은 고양이들이 이렇게 이쁜 짓을 많이 한다 그러대요. 강아지들도 오면 꼬리 흔들고 막 그러잖아요. 할구하는 장면들 그런 거 좋거든요. 그런 걸 찍으셔도 좋아요. 그거를 내가 카메라를 들고 찍어도 좋지만 카메라를 옆에다 놓고 나도 같이 나오는 거를 찍어도 돼요. 제3자가 찍어주는 것처럼. 셀카봉 같은 거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옆에다 놓고 촬영을 해서 강아지랑 노는 장면도 좋고요. 뭐 영화나 이런 거 같으면 출연자들이 이제 동의하에서 촬영하니까 자연스럽게 되지만은 내가 나를 찍는 것도 참 부자연스러워요. 사실 어려워요. 인터뷰 한번 해보세요. 진짜 힘듭니다. 가족들 대상으로 오늘 이런 음식 할 건데 먹어보고 나서 한번 소감을 얘기하라 그러면요. 싸움 나요. 뭘 별거를 다 물어보냐는 둥. 제가 유퀴즈라는 그 방송을 제 방송으로 요즘 많이 보거든요. 유튜브로 보는데 재미난 영상들 많이 나와요. 웃기는 영상들.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섭외했는지 몰라도 아이들은 진짜 천진난만하고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그 소방관들 모습도 뭐 방송국에서 미리 다 촬영한 것도 있고 그런 이제 뭐 참조되는 영상들이 있겠지만은 그런 거 이제 우리가 많이 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하나 여쭤봐야 되겠다. 여러분들 벚꽃이 필 때 벚꽃놀이 많이 다니셔 보셨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찍는 게 가장 좋을까요? 여러분 촬영하는 모습을 보시면은요,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그렇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장면이 뭐냐면 벚꽃을 떨어진 벚꽃인지 꺾어서 귀에다 꽂고 찍는 사람들. 꽃은 귀에다 꽂으면 안 돼요. 여러분 꽃을. 꽃을 꽂고 다니는 사람은 누구예요? 특히 비 오는 날? 예전에 동막골 영화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꽃 꽂고 돌아다니니까 다 미쳤다. 광년이라고 하잖아요. 광년이. 여러분 결혼식 날 신부가 부케를 들고 있죠. 왜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유래는 전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봐라, 나는 이 꽃보다 예쁜 여자다라고. 여자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울 때가 결혼식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아름다운 꽃보다 더 예쁘다 해서 꽃을 들고 사진을 찍는 게 신부가 부케를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전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날 아니면 꽃은 들고 있는 건 괜찮지만 꽃을 꽂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에버랜드에 가면 튤립 축제를 하거든요. 포토존이라고 있어요. 포토존. 거기서 여자친구를 앉혀놓고 사진을 딱 찍어요. 그래놓고 남자가 찍어주고 뭐라 그래요? 예쁘다. 튤립 진짜 예쁘다 그러죠. 여자친구가 뭐라 그래요? 우리 헤어져 그러지. 어쩜 너는 이 꽃보다 더 예쁘니? 라고 해야 되는데 세상에 튤립보다 예쁜 꽃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화려하잖아요. 그리고 저기 하늘공원에 가면 억새 축제할 때 있어요. 여러분 억새 꽃 보셨어요? 억새가 멀리서 보고 가까이서 보면 그 빗자루처럼 생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찍고 나면요 진짜 예뻐요. 그것도요. 그거를 들어가서요 얼굴을 파묻어 갖고 거기서 같이 찍더라고요. 안 돼, 안 돼. 근데 억새 축제할 때 옆에는 코스모스가 피어 있거든요. 코스모스 옆에 찍는 사람도 있어요. 그날 아무리 예쁘게 화장하고 와도 코스모스보다는 덜 예뻐요. 가장 좋은 건 뭐냐면요. 코스모스건 꽃이 운간에 10m, 20m 배경에다 놓고 찍어야 돼요. 배경을 뒤에 두고 촬영을 한다. 반드시. 배경을 뒤에다 놓고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벚꽃 축제할 때 그 꽃나무에 가까이 가서 찍으면 안 돼요. 꽃이 더 예쁘니까. 그리고 찍으려고 그러면 왔다 갔다 하잖아 사람들. 못 찍어. 그러니까 저기 여기 우리 건물로 보면 이 건너편 도로 건너편에 꽃이 피어 있다 그러면 도로 건너편에서 찍는 거야. 그럼 뒤에는 이제 벚꽃이 피어 있을 거 아니고 만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배경을 뒤로 해서 촬영을 하면 좋아요. 그 다음에 덕수궁에 가면 그 돌담길 있잖아요. 거기 담벼락에 딱 붙어서 찍더라고. 어디서 왔냐 그러면 저 지방에서 수학여행 왔대. 야 니네 동네에도 담벼락 있지? 있대. 야 그럼 거기서 찍지 뭐하러 여기 와서 찍냐 이거지. 그래도 덕수궁에 왔으니 이게 덕수궁 담벼락인지 네 동네 담벼락인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덕수궁 돌담길에서 찍을 때는요. 배경을 뒤에다 두는데 대각선으로 찍어야 돼요. 대각선을 두면 어떻게 될까요? 정면에 찍는 게 아니라 대각선 사선으로 찍는 거예요. 그러면 원근이 생기잖아요. 원근감이 생기잖아요. 이게 참 어려운 게
찍으려 그러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방해를 놓거든. 그럼 세 명이 가서 찍어주는 거. 한 사람 모델이고 나는 찍는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은 교통 정리해 주는 사람이 하나 있으면 좋아요. 잠깐만 사진 좀 찍을게요. 그러면 뭐야 하고 뭐라 하는 사람 없어요. 비켜주거든요. 그럴 때 담벼락에 붙여놓고 찍지 말고 떨어뜨려서 한 두세 번 떨어뜨려서 대각선으로 찍어주면 참 좋더라 이겠지. 그 다음에 여의도 광장에 국기계양대 있잖아요. 50m 국기계양대 있잖아요. 그걸 배경으로 찍으려면 어떻게 찍을까요? 자, 여기 국기계양대가 이렇게 있대. 이렇게 있고 여기 태극기가 펄렁거립니다. 사람이 여기 서 있겠죠? 이렇게 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찍는 사람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 나오니? 너 나와. 태극기는 안 나오지. 그럼 이 사람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어디 있어요? 여기서 찍어야지. 거리만큼 왔다. 이렇게 찍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보일 거 아닙니까? 장기판이나 바둑판에 가면은요, 후소 뜨는 사람이 제일 잘해요. 제3자 입장에서 멀리서 봐야 돼요. 멀리서. 그러니까는 저기 어디 가면 뭐 은행나무 500년 된 거 있거든. 그럼 거기서 찍는데, 그리고 이제 찍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은 이 나무에 탈딱 달라붙어 있어. 매달려 있어. 고목나무 매미처럼. 그리고 다 사진 찍으면 어떻게 돼요? 진짜 나무에 매달려 있는 매미처럼 보이거든요. 그때 어떻게 돼? 뒤에 가서 찍어줘야지. 그럼 이 사람은 진짜 조그맣게 보이죠? 이 사람도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지. 여기 있어야지. 이렇게. 그러면 카메라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데 배경이 멀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찍으면 이 카메라 이 뒤에 있는 나무가 배경이 돼서 멋있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멀리서 찍어야 돼요. 제3자 입장에서. 가까이서 보면 몰라요. 그러니까 멀리서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지. 에펠탑 찍는 사람들 보면 진짜 웃기는 사진들 많아요. 에펠탑에서 찍는다 그래서 에펠탑 기둥 붙잡고 철탑 기둥 붙잡고 찍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집에서 보면 어떤 게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저기 시골에 가면요. 그 송전탑들이 있어요. 송전탑 붙잡고 찍는 거하고 똑같은 사진 나와요. 그럼 어떻게 찍어야 된다? 에펠탑이 보이는 저 뒤에 가서 한 블록 두 블록 뒤에 가면 저 에펠탑 보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놓고 배경으로 찍어주면 되거든. 그러면 내가 에펠탑에 갔다 온 게 되잖아. 이렇게 찍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63빌딩을 배경으로 찍는다 해서 63빌딩 정문에 서서 찍으면 어떻게 돼? 안 나오지. 건물 한 조각밖에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좋은 건 뭐야? 다리 건너서 원효로 쪽에서 찍으면 63빌딩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그렇게 찍으면 되겠지. 그렇게 찍는 것도 요령이더라 하는 거죠. 그런 것도 하나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도 한번 찍어보세요. 뭐 동영상으로 찍어도 되고 사진도 찍어도 좋은데 뭐 건물, 뭐 기둥도 좋고요. 근데 건물 찍으실 땐 주의사항이 많습니다. 저기 어디더라? 파주? 이런 데 가면 멋진 레스토랑이 있대요. 거기 가서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면요. 사진 촬영 금지 구역으로 되는 데가 많습니다. 군사 지역은 아닌데요. 사진 찍으면 벌금 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작권 때문에. 그래서 멋있는 건물이 있으면 사진 찍어도 되냐고 물어봐야 돼요. 그 어느 식당에는요. 음식을 사진 못 찍게 하는 식당도 있습니다. 음식을 찍으면 거기에 재료가 보이고 그거를 전문가들이 보면 어떻게 음식을 했는지 레시피가 보인대요. 그걸 못 찍게 하는 식당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이들 찍을 때는 어떻게 찍을까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키가 작잖아요. 그럼 엄마나 아빠는 키가 크지 않습니까? 그럼 위에서 찍어주잖아요. 위에서 아래를 찍으면 어떻게 돼요? 애기들이 작게 보이죠? 그리고 얼굴은 크게 보이죠?
일명 대갈장구로 나와요. 아이들은 어떻게 찍는 게 가장 좋으냐? 계단 위에 올려놓으세요. 계단 위에 올려놓고 나서 밑에서 올려 찍으면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뭐 양팔 벌리고 찍는다든지 그러면 크게 보여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 찍을 때는 밑에서 위로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럭지가 길어 보여요. 근데 이제 그 성인이 치마를 입고 있으면 주의해야 되겠지. 아래에서 잘못 찍으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는. 그래서 카메라를요, 우리는 이렇게 찍잖아요. 카메라를 이렇게 놓고 찍는데 이게 찍는 게 아니라 밑에서 뒤집어서 찍는데 렌즈가 밑으로 더 내려갔잖아요. 밑에서 위로 올려 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다리가 길어 보여요. 밑에서 위로 촬영을 하면 사물이 길어 보인다 이거지. 그런데 이게 뭐냐면요. 왜곡이라 그래요. 왜곡. 어른이 아이의 위를 찍게 되면 머리가 크게 보이는 것도 왜곡이에요. 렌즈랑 가까운 곳에 있는 렌즈와 가까이 있는 피사체가 크게 보인다. 그러니까 사람을 찍을 때 청바지 입은 뭐 여성이나 남성이 있는데 밑에서 찍게 되면요. 다리가 굵어 보이고 크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다리가 길어 보이거든요. 얼굴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겠죠. 그렇게 찍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사진이 있었냐면요. 권투 선수가 프로필 사진을 찍는데요. 주먹을 이렇게 앞에다 내밀고 찍었어요. 렌즈가 주먹에 가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 주먹이 왕주먹으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상대편 선수가 그 사진을 보고 놀란 거지. 야, 저 선수는 주먹이 엄청 크다. 저 주먹에 맞으면 나는 바로 죽을 거야 라고 겁을 먹었대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 사진 찍는 사람이 왜곡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찍은 거지. 그래서 예전에는 또 어떤 게 있었냐면요. 모델들 찍을 때 그 수영복 입은 이제 미녀들 찍을 때 비키니 입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가슴을 가까이 가서 찍으면 가슴이 더 크게 보일 수 있잖아요. 왜곡 현상 때문에. 그럼 일명 더 섹시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지. 예전에 그래서 여름철 이제 뭐 8월달, 7월달에 보면 이제 여성이 이렇게 모델들이 나와서 비키니 입은 찍은 사진들이 나오는데, 더 크게. 엉덩이를 크게 보이려면 엉덩이를 길게 내밀고 찍으면 엉덩이가 더 크게 보이겠지. 어른들 그렇게 찍으면 흉하겠지만 아기들은 예쁘거든. 애기들 예쁘잖아요. 애기들은 아까도 그랬지만 뭘 해도 다 예쁘다 그랬잖아요. 애기들이 하품할 때 얼굴 입 가까이 가서 찍어보세요. 입이 크게 보이겠죠? 더 예뻐 보일 수 있어요. 아이스크림 먹고 이렇게 묻어 있거든? 그래도 예쁘거든 애들은. 애들이 하품할 때 눈하고 얼굴 가까이 카메라를 갖고 찍으면은요 진짜 예뻐요. 아이 찍는 것도 굉장히 기술이 필요합니다. 사진도 찍어 보시고요. 영상도 찍어 보세요. 다음 시간에 뭐 촬영을 못해서 오실 수도 있지만 오셔가지고 여기 도로에 가서 도로에서 차량 지나가는 걸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집에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독산역에 내려서 오는데 독산역에서 이제 내리면 오늘 촬영하려고 하다가 날이 너무 더워서 안 찍었어요. 다음 주에는 제가 올 때 노선 시간 몇 분 남았는지 그리고 이제 계단 밟고 올라가는 장면 찍고 안에 있는 승객들 찍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내리는 장면 찍어서 여기 이제 건물로 들어오는 장면을 제가 찍어볼 거예요. 그런 구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이제 몇 층 가는 거 누르고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요 제 강사 자리까지 오는 거 장면을 제가 한번 찍어보려고 그래요. 계속 찍고 올 수는 없지 않나요? 응? 계속 찍고 올 수는 없지 않나요? 중간중간에 멈추면 되죠. 멈춰서 보여드릴게요. 다시 찍으려면 자, 카메라에 보면요. 자, 동영상에 보면은요.
동영상은 빨간 셔터가 보여요? 네. 자, 제가 동영상을 촬영을 할 텐데요. 찍으면은요. 요거는 뭐죠? 잠깐 멈추는 거예요. 이어서 찍는 거고요. 촬영 끝. 그럼 이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지하철역에 내리면 촬영하다가 잠깐 멈출 거고요. 또 차량 오면은 이어서 찍고 올라가서는 멈춰놓고 다시 내릴 때 촬영하고 이렇게 해서 찍어서 집에 여기 오면 정지하는 거지. 이렇게 찍어야지. 그러면 이게 한 카트가 되는 거예요. 한 영상이. 중간중간 찍은 거를 이어 붙여도 되는데 번거롭잖아. 그렇죠? 휴통으로 지금 비우고 있거든요. 이거 뭐 메론가 다 찍었나? 왜 이래? 우리가 갤러리로 들어가면은요, 이 갤러리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이거를 삭제했지 않습니까? 삭제를 하면은 갤러리로 들어가면 밑에 줄 3개 있어요. 휴지통이라고 있습니다. 휴지통. 사진을 영상을 삭제하면은요 30일 있으면 자동으로 삭제가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4일 후에 삭제된다고 나와 있네. 4일. 그러니까 요거는 30일 지금 삭제했으니까는 근데 이거 나 살려야 돼. 다시 살려야 돼. 그럼 선택하고 아니면 꾹 눌러 가지고 선택하고 보관하면 다시 살아나요. 근데 필요 없어. 그러면 다 선택하고 삭제해버리면 휴통을 비워버리는 거지. 이렇게 해서 필요 없는 사진은 다 지워버리시는 게 좋겠죠. 그렇죠? 저희 동네 사진을 찍은 거예요. 여기는 목동 방향이고요. 제가 사는 동네에 야구 경기장이 하나 있어요. 여기가 인천 방향입니다. 경인고속도로예요. 여기가 경인고속도로. 제가 이쪽 삼동의 오른쪽에 살고 있고 버스를 타려면 일찍 건너편 구름다리를 건너서 보행도로를 건너서 칠동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 보행 육교가 있거든요. 거기서 지금 찍어본 거예요. 이게 2021년에 찍었네. 9월 달에. 공원에서 지금 이제 구름이 이렇게 걸려 있는 사진을 찍어본 거고요. 그 이제 보행 육교로 가다 보면 이제 거기 꽃들이 피어 있는데 찍어본 거고요. 네이크로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딘가에 있겠지만은 그걸 찍어본 거고요. 이렇게 찍어봤어요. 이거는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고요. 금강산 사진인데요. 다른 이제 외국 기자가 금강산에 가서 찍은 사진이래요. 우리는 평상시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금강산 1만 2천 봉 중에 하나인지 몰라도 제가 이거를 이제 사진을 이제 좀 정리해서 핸드폰에서 보관해 놓은 거예요. 가끔씩 보려고. 통일이 되면 볼 수 있겠지만 아직은 못 보겠죠. 그 다음에 이게 뭐 바이올린처럼 생긴 배인가 봐요. 여행객들이 이렇게 타고 다니나 보지.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글자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런 글자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우리 영혼하고 무슨 상관인지 모르지만 글씨를 연습한다고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소나무. 애국가 2절에 나오면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그 철갑이라는 게 이거예요. 소나무 껍데기가 이렇게 두꺼워지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뜯어주면 오래 산대요. 근데 이거 뜯는 사람 못 봤거든.
그래서 한번 찍어봤던 기억이 있어서 이거는 예전에 제가 키우던 강아지를 한번 애들이 키워보자 그래서 이제 키웠는데 전에요. 제가 이렇게 이제 애를 끌고 다니는 모습을 이렇게 찍은 제가 이런 모습도 있었나 보다. 입양을 했는데 다시 보냈어요. 못 키우겠더라고 솔직히. 새끼 키우는 것도 어려운데 동물까지 키우려니까 더더욱 어렵고 해가지고 제가 기술이 없어서 그런지 못하겠더라고. 그래갖고 그냥 다시 입양받은 대로 보낸 그런 기억이 있어요. 카메라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사진 찍으시면 되는데 동영상을 찍을 때는 요거 하나 보여드려야 되겠다. 자, 지금 사람이 여기 서 있어요. 이렇게 서 있는데 지금 시선을 이쪽 보고 있어요. 그러면 왼쪽이 뭐가 많이 막혀 있으면 답답하겠죠. 그러니까 벌판에서 왼쪽을 쳐다본다 그러면 이쪽이 좀 비어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촬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이쪽 방향으로 걸어가겠죠. 뛰어가든지 걸어가든지 하겠지. 이렇게 찍어서 반대로 오른쪽으로 가면 영상이 이상해지겠지. 항상 피사체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카메라를 그쪽에 비워두시고 그렇게 걸어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두 사람이 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래서 어디 사진 찍으러 갔을 때 두 사람이 같이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찍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독사진을 많이 찍거든요. 그 V하고 찍잖아요. 이렇게. 이유를 모르겠어. 왜 V를 하는지. 네일 아트 한 걸 자랑하려고 찍은 건지 몰라도 다 V 하대. 손이 어색해서. 손이 허전해서 그러나? 네, 손이 어색해서. 어색해서?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내 얼굴만 이렇게 찍기가 좀 어색하니까는 두 손을 이렇게. 네. 전 그게 더 어색하더라고. 사진에 그게 안 이쁘더라고. 그러니까 전 뭐라 그러냐면 산 치는 사람 보지 마시고 자 왼쪽을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요. 그러면 사진 찍는 사람을 쳐다보니까는 어색하거든. 그러니까 저 보지 마시고 다른 데를 보세요 라고 하지. 그럼 그 사람이 왼쪽을 바라본다 그러면 이 사람을 오른쪽에 두고 찍어주고 이 사람이 오른쪽을 바라본다 그러면 왼쪽에 두고 찍어주면 되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런 게. 제가 예전에 찍었던 사진이 여기 있나 모르겠는데 하도 뭐가 많아가지고 정신은 없는데 이 사진 찍기가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이거는 뭐 독사진처럼 찍은 거니까 이렇게 뭐 세 사람 찍으면 뭐 세 사람 이렇게 찍어줘야지 뭐 방법이 없지 뭐. 이런 영상을 좀 효과적으로 찍는 방법을 좀 제가 배워야 될것 같아요. 영상이요? 이제 사진 찍는 거에 한번 영상에서는 이제 사람을 바라보는 이제 그 시선에 맞춰서 찍는데 여러분 스탠바이 왜 안 써져? 스탠바이 큐 그러죠? 스탠바이는 뭐고 큐가 뭔지 아세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감독님이 스탠바이 그러죠? 레디 큐 뭐 이러듯이 하잖아요. 이 스탠바이는 뭐냐면 카메라 감독님이 촬영하세요 라는 거예요. 배우가 움직일 때 그때 카메라가 촬영이 들어가면요 배우의 모습을 촬영을 못해요. 그래서 준비가 다 되면 자 촬영 들어갈 겁니다. 준비되셨죠? 그러면 뭐 준비됐다고 하겠죠. 그러면 스탠바이 그러거든. 그러면 카메라 감독님이 촬영이 딱 들어가. 큐 그러면 배우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면 NG 그러죠. NG. 노굿. 노굿의 줄임말이 NG예요. 근데 잘 촬영하고 하다가 컷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케이, 잘했다는 뜻이지. 그 마지막에 오늘 촬영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가는 거고. 우리가 이제 스탠바이 큐를 우리가 평상시에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내가 찍고 싶을 때 찍으면 되는 거지. 어차피 배우는 내가 아니라 지나가는 차를 촬영한다 그러면 내가 바라보는 저 버스가 저 승용차가 아니면 저 자전거 탄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을 찍을 거야. 그러면 내가 그때부터 촬영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내 시야를 지나가면 카메라 앵글을 벗어나면 컷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걸 이제 편집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늘릴 거냐 줄일 거냐 자를 거냐는 그때 가서 결정하면 되고. 우리의 일상을 찍는 거는 진짜 어려워요. 독립영화를 하나 촬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일상. 그러면 아침에 눈을 뜨겠죠. 그러면 일어나기 전에 누군가가 촬영이 들어갔어야지. 아니면 어떻게 돼? 삼각대도 놓고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겠지. 밤새도록 촬영하고 있다가 내가 이제 아침에 눈을 뜨면 기지개를 켜고 움직이고 이불 정리하고 나와서 간단하게 세안을 하고 나서 이제 아침 준비를 한다. 그러면 아침 준비할 때 카메라를 들고 가야 되겠지. 주방으로. 그게 과연 쉬울까? 어려워요. 누가 찍어주는 것도 제일 불편하지.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되게 낯설어요. 근데 강아지 집에 키우시는 분이 있으면 강아지 키우는 걸 한번 촬영해도 좋고요. 집에 이제 식물들 키우는 화분이 있으면 화분을 촬영하는 것도 좋아요. 자, 오늘은 화분 촬영, 이제 화분 물 주러 가는 걸 촬영할게요. 그래서 바가지에다 물을 담아서 이제 뭐 베란다에 가서 물을 준다고 생각하고 촬영을 하는 거지. 그때 이제 뭐 주전자에다 아니면 뭐 물조리에다가 물을 틀어서 담는 장면을 찍을 때 소국지를 돌려서 틀겠죠. 물이 촥촥촥 흘러내려가는 장면이 되고 물이 넘칠 때 잠그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들고 걸어가겠지. 베란다 문을 열고 화분이 있는 곳에 가서 화분이 제대로 잘 성장하고 있는지 이파리가 뭐 상태가 어쩐지 이런 걸 본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주겠죠. 그리고 잘 자라라 하고 뭐 쌈쌈 하는 장면도 있으면 더 좋겠고. 그리고 이제 촬영을 이제 마무리하면 되겠지. 우리 아이들 그 초등학교 때 숙제가 뭐였냐면 식물 키우는 게 숙제였었어요. 여름방학 때. 그럼 씨앗을 사가지고 화분에다 이제 씨를 담고 그게 이제 무럭무럭 자라서 이파리가 이제 새싹이 올라오고 잎이 나고 줄기가 올라올 거 아닙니까? 뭐 강낭콩 키우기라든지 이런 거. 그거를 매일매일 찍는 숙제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영상으로 만드는 건 아니고 파워포인트로 이제 뭐 발표하는 숙제를 내준 게 있었나 봐요. 부지런히 촬영을 하더라고. 그리고 여러분도 다음 주에 오실 때요. US 메모리 챙겨 오세요. US 메모리. 스마트폰 갖고 오셨고 그 다음에 충전기. 지금 컴퓨터랑 제가 연결했기 때문에 충전은 되고 있어요. 대신에 느리게 충전되지만은 그 다음에 셀카봉 있으시면 셀카봉 갖고 오시면 되고요. 저도 좀 챙겨 올 테니까는. US 메모리 8기가 아니고요. 64기가 이상. 제가 좀 자료를 드리려고 그래요. 어떤 자료를 드릴 거냐면요. 영상 편집에 필요한 소스들이 있어요. 소스들. 효과들이 있거든요. 효과음이 있는데요. 어떤 효과음이냐면요. 60세 후에 공개됩니다. 뭐 이런 소리 있죠. 그 다음에 깍꿍 이런 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아기가 들어오네. 그럴 때 깍꿍 하는 효과음이 들어오면 더 괜찮거든요. 그 다음에 가슴 뛰는 장면, 두근두근 소리라든지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채팅 자막으로요 이런 게 있었어요. 구독, 좋아요, 뭐 부럽다, 대박, 뭐 헐, 뭐 이런 것들이 제가 이미지로 받아놓은 게 있거든요. 작업을 해가지고 영상 소스들도 좀 있어요. 돈 떨어지는 효과, 돈이 막 위에서 막 떨어지는 장면이 있어요. 복권이 당첨이 됐다는 전제하에 돈벼락을 맞는 장면들이 있으면 좋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효과를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거라든지 예전에 어떤 점은 새 일출 영상에다 자기 영상을 촬영해 가지고요 입혀요. 영상을 편집을 해 가지고 자 이제 잠시 후면 새해가 밝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가족들 건강하길 바라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새해 소망 만드는 영상 같은 걸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뭐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예전에 그 마이리틀 텔레비전이라는 거 있었어요. 방송에서 했던 거. 거기에 이제 아이들이 막 환호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영상을 제가 받아놨어요. 이런 걸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영상을 만들면 이 영상을 어딘가에다가 이렇게 공개를 해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개할 때 주의사항이 뭐냐면 저작권이 걸려 있는 걸 쓰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저작권이 걸려 있는 걸 쓰면은 문제가 커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유튜브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만 여기 그 양지라는 가수가 있어요. 비와 우산이라는 노래를 발표했는데 이거는 제가 이 저작권자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제가 영상에다가 집어넣어서 홍보를 했어요. 양지가 아니고 양지예요. 비와 음악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탄절 앞두고 나서 요즘은 그 캐롤 같은 거 잘 안 들리잖아요. 네, 그거. 저작권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캐롤 음원을 써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드릴 거거든요. 용량이 크고 그래서 이거를 스마트폰에다가 일단 USB 메모리로 복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여러분들 스마트폰에다가 넣어놓으면 영상 편집할 때 다 보이거든요.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교재가 필요하시면 교재를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키네마스터라는 앱에 관련된 책이 우리나라에 많지가 않아요. 개별적으로 구매하셔도 되고요. 필요하신 인원수를 제가 확인하면은 다음 주에 제가 책을 일로 보내달라고 그래서 공동구매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12명이니까 제가 12권을 먼저 보내달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뭐 구매하실 분들은 구매하시고 남는 건 제가 반품하면 되니까는 17,000원이래요. 네. 이 책이요. 네. 책이 조그매요. A5 용지만 하나? 아니다. 크지는 않아요. 포켓용보다는 좀 큰 편인데 보시기 좀 좋을 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 설명을 못 드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댁에서 보시면서 복습하시기를 좀 원하기 때문에 이걸 좀 보시면 좋은데 여기는 10일 만에 마스터한다 그러는데 10일 만에 마스터하는 거는 뭐든지 안 돼요. 사실 10일 동안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인 건 제가 설명드릴 테고요. 책에 없는 거 설명드릴 텐데 책에 있는 거는 책을 보시면 되겠고 기본적인 거 설명드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영상 촬영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제 스마트폰에 관련된 거를 사진 촬영에 관한 거를 위주로 준비를 해서 그런지 영상 촬영에 관한 자료를 준비를 많이 못했어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요 파일을 드릴 거예요.
제가 대학에서 공부하던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자료를 좀 드릴 테고요. 이게 되게 복잡한 게 많아요. 영상 문법이라는 게 있어요. 영상 문법. 뭐 크로즈업 이런 말 들어보죠. 크로즈업, 풀샷, 롱샷, 투샷 뭐 이런 거 있죠. 풀샷은 내 얼굴이 확대돼서 나오는 거. 투샷은 두 사람이 보이는 거. 롱샷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나오는 거. 풀샷은 그리고 롱샷은 이제 배경까지 다 보이는 뭐 그런 용어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위로 올려서 촬영하는 방법,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서 촬영하는 방법,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촬영하는 방법,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촬영하는 방법, 다가가면서 촬영하는 방법, 뒤로 가면서 촬영하는 방법.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장비들도 필요한 건 있어요. 이제 그런 걸 다 여러분들 구매하실 수는 없으니까는 우린 몸줌을 써야 돼. 몸으로. 방송국에서는 장비들이 있으니까 카메라를 이제 싣고 좌우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내가 카메라를 들고 옆으로 가면서 촬영하면 되지. 개걸음으로. 왔다리 갔다리. 앞으로 뒤로. 위에서 아래로. 그것도 한번 실습을 해볼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종이컵이나 물컵 같은 거를 위에서 아래로 촬영하거나 밑에서 위로,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볼 거니까는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음 시간에 오실 때 촬영을 한번 해보세요. 한 주간 동안. 그러니까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 이거를 직접 놀이터에 가서 찍으셔도 되고요. 나는 2층에 살아. 그럼 2층에서 놀이터를 보세요. 베란다에서 보는 장면을 그걸 찍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놀이터에 가서 직접 아이들하고 같이 노는 장면을 찍으셔도 되는데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애기들은요, 사진 찍는다 그러면 진짜 표정이 다양합니다. 웃는 모습 그러면 그런 배우 없을 거예요. 애기들처럼 천진난만한 배우들은 지구상에 없어요. 우는 장면 그럼 애들이 실제로 울면서도 막 그래요. 너무 사랑스럽지. 예. 그런 거 좀 찍어서 오시면은 다음 시간에 좀 더 편집하는 것까지 설명드리면서 설명드릴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